본 영상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자산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 또는 권유가 아니며 투자로 인한 모든 결과와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생활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는데 정작 석유를 실은 배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이 좁은 바닷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톨게이트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란 아래쪽에 손가락처럼 좁아진 바닷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은 세계적인 산유국들이 석유를 배에 싣고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체 폭이 55km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유조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구간은 고작 10km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 10km가 전부 이란 영해 안에 있습니다. 하루에 이 좁은 길을 지나는 석유가 얼마나 될까요?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한 곳을 통과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에서 오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골목이 막히면 한국은 쓸 석유를 구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바닷길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들의 단파 무전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 없이 해협을 건너는 선박은 파괴 위험이 있다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전쟁 전만 해도 하루 100척 이상이 오가던 이 길에서 통과 선박 수가 하루 4척으로 급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한때 $107까지 치솟았습니다. 해상보험료는 전쟁 전 대비 4배에서 6배 폭등했습니다. 배가 못 다니니까 보험사들이 위험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약 2,466척의 선박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 무게만 합쳐도 5,610만 톤 규모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2026년 4월 8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당장, 그리고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폭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전 합의 당일, 이란은 전혀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미 3월 30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해협 통제, 관리 계획안을 공식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료 징수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통과 절차는 이렇습니다.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 운영사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선박의 소유 구조,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그리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데이터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자료들을 분석해 해당 선박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적대국과 연관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통행료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란은 국가들을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놨고 우호국에는 유리한 조건을, 비우호국에는 불이익을 적용합니다. 통행료는 원유 배럴당 $1입니다.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슈퍼탱커의 경우 통행료가 $200만,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 통행료를 통해 이란이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란 GDP의 20에서 2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란은 달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받을까요?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는 결제 수단이 중국 위안화와 암호화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2018년 미국이 핵 합의를 폐기하고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국제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2021년 중국과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해 위안화 무역 통로를 열었고 2022년부터는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무역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가스, 석유화학 수출업자 협회 대변인 하미드 호세이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은 화물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이후 이란이 지불해야 할 통행료를 통보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메일이 도착하고 심사를 마치면 선박들은 제재로 인해 추적되거나 압류될 수 없도록 몇 초 안에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USDT나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어떤 중앙기관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이란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지갑 네트워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안화와 암호화폐, 즉 달러가 아닌 수단으로 세계 에너지 대동맥의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전시 조치가 아닙니다. 국제 에너지 결제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이걸 막지 못할까요? 국제법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으로 만든 수로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해협입니다.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자연해협에서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명시적 권한은 없습니다. 오만도 공식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오만의 교통통신정보부 장관은 자국 의회에서 자연 통로인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통행료가 불법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G7 외무장관들도 통행료 없는 항행의 자유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자산이 됐다. 이제 그들에게 해협 통제는 필수적이다. 이란은 이미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해협이라는 압도적인 지리적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4월 8일 A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이란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봉쇄를 막겠다고 전쟁까지 일으킨 미국 대통령이 정작 통행료를 같이 나눠받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이란은 이걸 협상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기름값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름값이 약 0.5%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럴당 1달러가 추가되면 국내 휘발유 가격으로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효과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 리스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57달러까지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코스피가 7% 이상 급락하는 충격을 분석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 초반대로 떨어뜨리고
물가 상승률을 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왜 기름값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까요? 원유값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건 실어 나르는 운송비가 오릅니다. 석유를 원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옷, 화장품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먼 나라의 해역 통행료가 도미노처럼 이어져서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 숫자를 높이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일부 전문가는 200달러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르무즈 외의 대체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분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고 7월 물량도 빠르게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국내 정유사 설비가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져 있어서 미국산 원유로 바꾸려면 정제시설 투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배가 오려면 50일, 중동에서는 20일이라 물류 시간 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고유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타르 가스전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돼 복구에만 3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격받은 사우디의 에너지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오늘 당장 종전한다 하더라도 고유가 충격은 하반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르무즈 통제권은 이제 이란의 핵 협상 카드처럼 상시적인 외교경제 레버리지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의 통행료 요금소를 설치했습니다. 통행료는 원유 배럴당 1달러, 대형 유조선 한 척당 약 30억 원. 결제 수단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와 암호화폐입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처음부터 우회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미국도 국제법도 당장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중동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름값, 물가, 환율, 그리고 국제 에너지 결제 시스템 전체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 불편한 사실이 우리를 이 문제의 한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라는 오래된 숙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